애교는 넘치고 말귀는 척척 알아듣고 귀여움마저 가득한 인간의 둘도 없는 친구 개. 개는 고양이와 달리 품종에 따라 덩치와 생김새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생물학적으로 이들은 모두 카니스 루푸스란 단 하나의 종이란 사실이죠.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종인 치와와는 가장 큰 견종인 그레이트 데인과 그 크기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면 서로 교배에 자손을 낳아야 하지만 개는 정말 독특하게도 수많은 품종 개량을 거치면서 생물학 상식을 벗어난 예외적인 사례가 됐죠. 약 200년 전 빅토리아 시대부터 많이 이뤄진 품종 개량을 통해 다양한 개들이 우리의 품으로 파고들었지만 사실 개는 인간과 아주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는 개를 미라로 만들어 왕의 무덤에 매장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슈아이미스 지역에서 발견된 9,000년 전의 암각화에는 인류와 협력해 사냥을 하는 개의 모습이 매우 또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도 담겨있죠. 그런데 인류의 오랜 친구인 개는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인 사이먼 데이비스 교수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개와 사람이 함께 묻혀있는 유골을 발견했는데 연대 추정 결과 12,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죠. 즉 다른 가축들처럼 개도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쯤부터 가축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최근까지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2011년 인류학자인 로버트 박사는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9,000년 전 사람과 함께 매장된 개의 유골을 발견했는데요. 개를 매장할 때 사람이 쓰던 숟가락을 함께 묻었다는 사실, 또 개의 다리와 갈비뼈 사이에 인류의 두개골이 함께 매장된 흔적, 그리고 개의 화석에서 상처가 치유된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인간과 개는 1만 년 전부터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다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같은 해인 2011년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니콜라이 박사는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에서 개의 뼈 화석을 발견했는데 동위원소 분석 결과 33,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죠. 뿐만 아니라 2017년 스토니브룩 대학의 로라 박사는 신석기 시대의 개의 뼈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 이유를 분석해 그 역사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 개의 기원이 가깝게는 2만 년 전, 멀게는 4만 년 전이란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자 생물학적 연구 덕분에 최근에는 인간이 개와 함께한 시기가 구석기 시대, 즉 수렵 채집 시절부터였다는 주장이 더 널리 인식되고 있죠. 물론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어 개를 길들인 시기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한 가지는 개가 회색 늑대 혹은 그 이전의 늑대 조상에서 길들여졌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개와 늑대는 유전적으로 0.04%밖에 차이가 안 나고 교배도 가능하며 교배돼 태어난 새끼는 생식 능력을 갖기 때문에 늑대와 개는 사실상 같은 종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생물학적으로도 같은 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생김새나 행동에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개는 늑대보다 크기가 작고 털의 색깔도 다르며 턱이 짧고 뇌의 크기가 감소해 야생에서 필요한 경계 감각 영역이 축소돼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개들은 늑대와 달리 녹말이나 올리고당 분해효소 유전자 또 포도당 흡수를 돕는 유전자의 활성이 높게 나타나죠. 이는 늑대로부터 갈라져 나온 개가 인류와 함께 살면서 인간의 주 먹거리인 곡물류 음식에 잘 적응해 왔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도 가축도 기르기 전인 수렵 채집 시절 도대체 늑대들 중 일부는 어떻게 인류의 품으로 들어와 개가 된 걸까요? 첫 번째 가설은 피노키오 가설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 4만 년 전 인간들은 부족의 거주지 주변을 맴돌던 늑대들을 쫓아내거나 죽였는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버려진 늑대 새끼는 죽이지 않고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반항적인 개체들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위협이 되는 개체들은 모두 죽여 털옷으로 사용했고 말을 잘 듣는 개체들만 골라서 기르고 번식시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 반복되면서 점차 친숙한 늑대, 즉 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인간이 늑대를 인위적으로 길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늑대 새끼들은 생후 20일만 지나면 사회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늑대 새끼들을 데려다가 인위적으로 길들이는 건 그 시작부터가 녹록지 않다면서 피노키오 가설은 많은 반박을 받았죠. 그러던 2001년 코핑어 교수는 이와 정반대되는 쓰레기 더미 가설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사람이 늑대를 길들인 게 아니라 늑대가 인간이 먹고 버린 고기들을 먹으러 인간 거주지로 오게 됐고 이 과정에서 늑대 스스로가 인간에게 길들여졌다고 주장했죠. 먹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 개워내고 도망칠 정도로 사람을 경계하는 늑대가 과연 인간 주변으로 오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영국 브리스톨 동물원의 늑대 사육사 윌 워커는 늑대들은 경계심만큼이나 호기심이 많아 인간 주변으로 모여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의 진화 생물학자인 요제프 라이홀프 역시 거의 완벽한 진화란 책을 통해 3만에서 4만 년 전 집터를 옮기는 인간들을 늑대들이 계속 쫓아다니며 먹다 버린 고기를 얻었고, 이를 통해 인간과 서서히 가까워졌을 거라고 주장했죠. 만약 인류 집단이 얼마 안가 집터를 옮기는 경우라면 인간과 야생 늑대가 가까워질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다행히 이 시기는 인류가 한 장소에 몇 달을 연속해 머물다가 이동하는 등 정착 생활 기간이 늘어나던 터라 야생 늑대가 인간과 가까워질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앨리스 로버츠 교수는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부터는 먹잇감이 극도로 부족해져 늑대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간 거주지를 찾아다녔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더했죠. 물론 늑대와 인간의 동맹의 시작은 위태로우면서도 불안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냥하는 걸 그만둔 늑대들, 또 인간이 남겨준 고기를 진득히 기다릴 줄 아는 늑대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잘 파악하는 늑대들이 자연 선택돼 결국엔 늑대들이 스스로 인간 그룹에 합류하게 되면서 친숙한 개가 되어갈 수 있었죠. 이렇게 인간과 함께 지내게 된 늑대는 야생 동물들이 사람 거주지 주변에 나타나면 울음소리를 내어 경고를 하기도 했고,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곰이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건 물론 사냥 도우미로 그 진가를 발휘하면서 불안했던 이 둘의 동맹은 완벽한 동맹으로 거듭납니다. 시프먼 교수는 단순한 공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류는 개 덕분에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낼 수 있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이 개 덕분에 획기적으로 사냥 확률을 높일 수 있었고, 덕분에 인간 집단의 규모와 서식지가 확대되자 자연스레 한정된 자원 안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은 서서히 멸종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인류에게 있어 개란 동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아직도 늑대가 개로 길들여진 정확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과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의 개는 인간의 둘도 없는 친구이고, 이 둘의 우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됐다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적 이야기가 아닌 과학으로 사색해본 시간은 어떠셨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